요즘은 별일 없어도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럽고 괜히 혼자 있는 게 편한 날 자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말을 아껴야 할 타이밍인지 혹은 마음의 거리감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주변과의 연결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혹시 나만 그런가 싶어 더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기후생 닭띠는 원래 금의 기운이 강해 분별력과 기준이 뚜렷한 성향이라 기운의 충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특히 요즘처럼 오행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에는 그 민감함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외부의 변화에 먼저 반응하고 조정하려는 내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시기. 그래서 이번 6월 이모월은 자신을 향한 정리와 조율이 무척 중요한 흐름입니다. 요약하면 이번 달은 관계보다 나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기라 한 줄 평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6월 흐름에 앞서 지난 두 달간의 기운을 먼저 살펴보죠. 4월 경진월은 토와 금의 작용이 겉은 평온하지만 속은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주변은 조용한데 나만 분주한 느낌이 들거나 기대에 비해 결과가 묘하게 빗나갔던 흐름. 5월 신사월은 금의 기운이 격해져 기후생에게는 말보다 기운으로 감정을 읽어야 했던 달이었죠. 기대했던 대화보다 묵묵한 공감이 더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이 시기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마음만 앞서 괜히 답답한 느낌, 그런 흐름 속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후생 닭띠에게 최근처럼 기운의 밀도가 강하게 몰리는 시기엔 내면에서 반응이 먼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이모월은 임수와 오화가 맞부딪히는 달이죠. 임은 깊고 무거운 생각, 무의식과 감정의 기운을 품고 있고, 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 활동, 감정 표현의 기운이 강한데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떤 흐름이 생길까요? 바로 내면은 복잡해지는데 겉은 오히려 활발해지는 모순적인 기운이 형성됩니다. 기후생은 금의 기운이 중심이기에 이런 물과 불의 흐름 사이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반응이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말은 줄고 표정은 굳고 생각은 많아지며 감정의 파도는 예고 없이 몰아치는 흐름. 한 남성 시청자분은 최근 회사 회식 자리에서 별말 안 했는데도 기분이 나쁘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괜히 혼자 예민하게 비춰진 건 아닌지 고민하셨다죠. 이처럼 이모월의 기운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면의 복잡함이 표정과 태도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내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조율과 수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말보다 반응을 줄이고 빠른 판단보다는 한 박자 쉬는 선택이 복잡한 흐름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붕 뜨거나 괜히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셨다면 그건 지금 이 기운의 전형적인 반응이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이모월 재물의 흐름은 움직임보다 정리에 방점이 찍힙니다. 임수와 오화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이중적 기운 속에서 기후생의 금 기운은 안정과 수비에 집중해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죠.
이번 달은 특히 목돈 운용보다는 흐름 점검의 달입니다. 마치 커다란 창문을 열어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처럼 돈의 흐름도 막 움직이기보다는 어디로 새고 있는지를 보는 시기. 실제로 한중년 시청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며 퇴직 이후의 설계를 다시 짜고 계셨다죠. 그 고민은 현실적이면서도 기운 흐름상 아주 적절한 반응입니다. 지금은 재무적 공격보다 전략적 방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령 퇴직금 수령 후 즉시 투자나 증여로 나가기보단 당장의 지출 패턴과 연금보험 등의 구조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흉일인 11일과 22일 즈음에는 금전 관련 문서나 계약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길일인 8일과 28일 전후에는 가족과 함께 자산 점검을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흐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궁합띠로는 소띠와 원숭이띠가 이번 달 재물운에 좋은 파트너로 작용합니다. 소띠는 토의 기운으로 금 기운을 안정시켜 흐름을 보완하고, 원숭이띠는 동일한 금의 성향을 현실적 판단으로 구체화하는 실천력을 북돋아줍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의 재물 흐름은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돈 문제로까지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심리적 리듬의 조절이 무척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소비 충동을 억제하기보단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천천히 짚어보는 것, 그게 기후생에게 이번 이모월을 현명하게 넘기는 첫걸음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달은 지출보다 구조 점검이 먼저이며 돈보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강한 재테크 전략이 됩니다. 감정이 아무리 올라와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어떤 계획도 움직이기 어렵죠. 이번 이모월 기후생의 건강운은 겉으로 평온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조용한 경고가 울리는 흐름입니다. 임수와 오화가 만나는 이달은 물과 불 두 기운의 충돌 속에서 신체 내부의 균형이 쉽게 흔들리는 달입니다. 금의 기운을 지닌 기후생은 이런 상극의 에너지를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체감하죠. 특히 심리적 리듬의 흔들림이 몸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어깨와 무릎 같은 관절 부위가 묵직하게 무거워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혈압 또한 조용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더위, 불규칙한 수면, 감정 기복이 누적되며 아침과 저녁의 혈압차가 커지기 쉬운데요. 이럴 땐 지나친 약 복용보다 기본 습관 조정이 먼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 한 컵, 이 간단한 루틴이 몸의 순환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또 갱년기 증상으로 불면, 안면 홍조, 불안감 등이 서서히 올라오는 분들 많습니다. 이 시기엔 지나치게 괜찮은 척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조용한 배려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책 중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는 일도 훌륭한 자가 치유법이 됩니다. 이번 달의 흉일로는 14일과 25일이 특히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이니 중요한 약속이나 활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길일인 9일과 26일에는 건강검진이나 한방진료를 받기에도 좋은 흐름이 열려 있습니다. 기후생 여러분, 이번 달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의 달입니다. 숨겨진 증상을 찾아내려 하기보다 현재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하나씩 귀 기울이면서 리듬을 되찾는 방향으로 움직여보세요. 이번 이모월은 기후생에게 정리와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직업운의 흐름이 앞으로 달릴 방향보다 지금 걸음을 멈춰 점검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지상 임수는 생각과 내면, 오화는 외부 활동과 열정을 뜻하는데 이 둘의 충돌은 머리는 그만두자고 하는데 현실은 아직 붙잡는다는 복합적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기후생은 금의 기운으로 이성적 판단과 구조적 안목이 강해 변화 시점을 정리하려 할 때 그 안에서 수많은 계산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죠. 한 가장의 경우 퇴직을 결심했다가 자녀의 교육비 문제로 결국 마음을 접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그만하고 싶다는 정서와 아직은 버텨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 갈등이 바로 지금 이달의 흐름 속에서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정 자체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이번 달은 퇴사 여부를 결정할 시기는 아니지만 향후 3개월 내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니 나가고 난 뒤를 구체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퇴사 후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두면 7월부터 시작될 새로운 흐름에 훨씬 유연하게 안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도 말수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달은 인정받는 시기보다는 책임을 묵묵히 다하는 쪽이 더 좋은 평가로 돌아옵니다. 중대한 결정은 흉일인 13일, 24일은 피하고 길일인 7일이나 27일 전후로 간단한 방향 설정을 하는 정도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모월의 직업운은 소리 없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달리기보다 걷기에 집중하고 명예로운 퇴장보다는 후회 없는 정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번 이모월의 대인운은 겉은 평온하지만 속은 깊은 물결이 있는 달입니다. 기후생에게 있어 사람과의 관계는 늘 판단과 감정이 교차하는 미묘한 균형 위에 놓이죠. 특히 이번 달은 임수의 깊은 내면성과 오화의 즉각적인 반응성이 맞물리며 일상의 대화 하나하나가 예상보다 오래 남는 여운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무슨 뜻이지? 하고 과도한 해석이 붙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출렁임이 커지는 흐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내면의 반응입니다. 기후생은 금의 기운으로 정확하고 단정한 표현을 선호하지만 이번 달은 그 단정함이 상대에겐 냉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말투의 온도 조절이 무척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흉일인 10일과 23일 전후에는 회의, 상담, 갈등 조정 같은 감정이 얽히는 일정은 피하는 게 좋고 길일인 12일과 26일 전후에는 조금 불편했던 관계를 다시 천천히 회복시켜볼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궁합상 가장 조화를 이루는 띠는 개띠와 돼지띠입니다. 개띠는 화의 따뜻함으로 기후생의 금기운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의 칼끝을 무디게 해주고 돼지띠는 수의 기운으로 상대의 감정 파장을 흡수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 대인운의 핵심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결을 부드럽게 다듬는 것입니다. 표현은 작게, 반응은 크게. 이 한 문장이 6월을 무탈하게 지나는 가장 현실적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달은 조율과 수용의 기술을 감정 이전에 익혀야 하는 시기이고 말보다 정서적 온기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달라지는 관계죠. 이번 이모월은 기후생에게 거리의 미세 조정이 관계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임수는 말보다 감정의 여운을 남기고 오화는 즉각적인 감정의 발산을 이끕니다. 이 상충되는 두 기운 사이에서 기후생은 금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면의 반응이 자주 요동칠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말투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소소한 갈등이 의미 없는 거리감으로 번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싱글이라면 연애 자체보다는 관계로 가는 길목에서 불안한 기류를 느끼기 쉬운 때죠. 상대의 메시지 속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자신의 감정 변화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감정의 출처를 찾으려 하기보단 그 감정과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 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흘려보내는 여유가 이번 달의 정서 조절법입니다. 흉일로는 11일과 20일이 특히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날입니다. 되도록 감정이 얽힐 수 있는 대화나 만남은 피하는 게 좋고 길일인 7일과 22일 전후에는 오해가 풀리거나 감정의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궁합으로는 양띠와 말띠가 이번 달 기후생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양띠는 토의 기운으로 금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감싸고 말띠는 화의 기운으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먹한 기류를 유연하게 전환시킵니다. 이번 달 연애 결혼운의 본질은 사랑의 크기보다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말 한 줄이
서로의 감정거리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관계는 설명보다 공감, 표현보다는 정서의 온기가 더 오래 남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란 가장 편안한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많은 감정을 끌어내는 관계입니다. 이번 이모월은 기후생에게 그 진폭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임수는 기억과 정서를 자극하고 오화는 반응성과 표현을 자극합니다. 이 둘의 상충이 기후생의 금 기운과 부딪히면서 정리를 원하지만 놓기 어려운 마음이라는 심리적 리듬의 흔들림을 일으킵니다. 특히 부모 세대와는 의도치 않은 말실수로 감정이 길게 남을 수 있고 자녀 세대와는 통제와 존중 사이의 균형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도 책임 분담이나 부모 문제 등으로 의견차가 생기기 쉬운 달입니다. 이런 갈등은 감정이 아닌 역할 분담의 문제로 풀어가야 하며 누가 맞냐보다 어떻게 같이 갈 거냐에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 달 흉일은 8일, 21일 전후입니다. 이때는 가족 내 의견 조율이나 경제 문제 관련 대화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길일인 14일, 28일 즈음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식의 정서적 교류가 꽤 유효한 소통 방식이 됩니다. 궁합상 좋은 띠는 소띠와 원숭이띠입니다. 소띠는 토의 기운으로 기후생의 금기운과 상생하며 안정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원숭이띠는 같은 금기운으로 공감과 이해가 잘 통하는 특징이 있어 복잡한 가족 내 감정을 서로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번 달의 가족운은 사건보다 분위기, 대화보다 시선이 중요한 달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의 언어가 가장 깊게 닿을 수 있는 시기죠. 요약하자면 이번 달 가족 내 정서는 맞고 틀림이 아니라 멀고 가까움의 문제이고 작은 관심과 배려 하나가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운이라는 건 가끔은 예상도 못한 순간에 슬며시 찾아오죠. 이번 이모월은 기후생에게 그런 뜻밖의 행운이 작은 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임수와 오화가 만들어내는 기운 속에서 기후생의 금은 움직임보다는 관찰의 힘을 발휘합니다. 즉 행운은 적극적인 추구보다 미묘한 징조에 반응하는 능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엔 복권을 사러 나가던 길에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말에서 중요한 투자 힌트를 얻거나 잊고 있던 서랍 속에서 뜻밖의 금전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죠. 특히 길일인 9일, 25일 전후엔 금전 운의 기운이 상승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작은 지출이 예상 외의 결실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흉일인 6일과 18일엔 정보 과잉으로 인한 판단 착오나 감정적인 소비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달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각 숫자의 오행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4와 9는 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기후생의 본성과 맞닿아 기회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5와 10은 토의 균형을 뜻하고 6은 수의 흐름을 보완해 운의 통로를 유연하게 열어줍니다. 19는 복합적인 금수의 조화로 운의 회로를 완성시킵니다. 이 숫자 조합은 단순한 로또용이라기보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일부, 중요 일정 등에 활용할 때 의외의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과 금색 계열이 이번 달 기후생의 기운을 북돋고 소품으로는 둥근 금속 소재 액세서리나 작은 원형 거울, 작은 금박 장식의 다이어리 커버 등이 기운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궁합띠로는 뱀띠와 말띠가 유리합니다. 뱀띠는 화생토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에서 금의 울로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말띠는 오화로서 재물운의 흐름을 빠르게 순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번 달 행운 로또운의 본질은 작은 징조를 읽는 예민함 그리고 의미 없는 우연을 기회로 전환하는 감각에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달 기후생은 일상의 틈새에서 행운을 만날 수 있는 달이고 그 기운을 키우기 위해선 섬세한 주의력과 여유가 가장 필요한 자산입니다. 이모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번 달은 기운의 움직임이 화와 수의 격돌로 인해 내면과 현실 모두에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는 시기입니다.
첫째, 직업운에서는 마무리와 정리의 타이밍이 도드라집니다. 명예롭게 퇴장하거나 새로운 준비를 위한 사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번에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역할을 차분히 정리하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핵심이죠. 둘째, 재물운은 예민한 흐름 속에서도 지출과 투자의 경계를 선명히 나눠야 할 시기입니다. 행동보단 점검, 확장보다는 재정비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운은 갱년기 증상처럼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리듬 흔들림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감각보다는 균형 잡힌 생활 루틴으로 몸의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넷째, 대인관계는 말보다 마음의 온도로 공감과 신뢰를 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의도치 않게 말이 앞서기 쉬운 흐름이기에 침묵의 배려가 훨씬 큰 울림을 남깁니다. 다섯째, 연애 결혼운은 관계의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유지됩니다. 거리를 벌리기보다는 서로의 감정 리듬을 읽어주는 연습이 필요한 달입니다. 여섯째, 가족운은 갈등보다 공감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의 처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진정한 화해의 물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과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슬며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평범한 날의 대화 하나 속에 복의 씨앗이 숨어 있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흐름을 중심으로 이번 달 나의 일상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한 템포 느리게 걷는 연습,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보는 시간이 이번 달 가장 큰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이모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